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본 요리의 이론 2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냄비 요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냄비 요리는 재료의 맛과 모양에 좌우하며 쓴맛이 강하거나 부서지기 쉬운 재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냄비 요리는 사교적인 요리라고도 하고 열 효율이 높은 질그릇이 적당합니다. 식탁에 올려놓기에는 열 효율이 높은 질그릇이 적당하며 금속재에 비하여 가열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은 보온성이 좋고 열 용량이 크므로 재료가 잘 익는데 용이합니다. 냄비 요리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면은 첫째, 유대루 나베가 있고, 그리고 니루 나베가 있고, 그리고 야끼 나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루 나베는 재료가 가진 맛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냄비에서 양념을 하지 않고 각자의 폰초와 간장을 찍어 먹는 냄비 요리입니다. 그래서 냄비 요리의 종류를 알아보면은 대표적으로 지리나베, 그리고 유도우나베, 미츠타키 나베, 이렇게 냄비 요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나베는 어떤 냄비 요리냐 하면은 다시에 흰살 생선과 계절에 나오는 채소, 그리고 두부 등을 넣어서 끓인 맑은 국물의 냄비 요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리나베는 어떤 나베냐라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게 드리면 겨울철에 나오는 대표적인 생대구, 대구나 그 다음에 보거, 그래서 대구 맑은국, 대구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보거 맑은국, 복지리, 이런 냄비 요리들이 지리나베의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전문적인 호텔이라든지 그리고 전문적인 음식을 판매하는 전문 업소에서 겨울철에 이렇게 보그 냄비라든지 대구 냄비를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지리나베를 판매 하는데 메뉴 구성은 대체적으로 그냥 조그만 고바찌 요리 하나, 그리고 샐러드, 그리고 메인인 대구 지리 냄비나 이제 보고 지리 냄비, 이렇게 해서 메뉴가 구성이 되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지리 냄비는 대구나 보거, 이런 종류의 냄비 요리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도우나베. 유도우나베는, 유도우라는 건 두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부. 유도우나베, 다시 국물에 두부를 넣고 끓이면서 양념을 하는 냄비 요리입니다. 간장이나 폰즈를 찍어 먹는 냄비 요리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츠타키 나베. 미츠타키 나베, 이거는 다시 국물이 아니라
닭고기 육수를 내서 끓이는 냄비 요리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닭고기 육수를 내서 채소와 닭고기를 한 입 크기 정도로 썬 것을 넣어서 끓이면은 본절을 찍어 먹는 냄비 요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냄비 요리 중에 두 번째로 니루나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니루나베라는 건 여러 가지 재료를 합하여서 조미료로서의 간을 한 것으로서 하나하나의 재료에 의한 배합의 맛이 달라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니루나베의 어떤 그 종류들은 알아보면은 첫 번째 요새나베, 그리고 두 번째는 창고나베, 세 번째는 오뎅, 이렇게 있는데 냄비 요리들이. 그래서 니루나베의 대표적인 냄비 요리는 어패류나 닭고기, 채소류 등을 맑은 국 정도의 국물을 끓여가면서 국물과 함께 건져 먹는 냄비 요리다. 그래서 아래에 사진을 보면은 이 대표적인 니루라베의 음식을 여러 재료를 잘라서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새나베의 음식인데, 여러분들이 요새나베는 어떤 음식이냐면은 모둠 냄비입니다. 모둠 냄비. 여러 가지의 해산물이나 육류나 그리고 야채 등을 재료를 준비해서 끓여 먹는 냄비 요리 중에 하나인데, 이제 대표적으로 전문적인 호텔이나 이런 곳에서는 요새나베라는 메뉴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일식 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라든지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런 요새나베 요리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판매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새나베 어떤 음식의 어떤 메뉴 식재료 구성은 아래 보는 사진과 같이 이렇게 보면은 제일 왼쪽 아래쪽에 보면은 도미를 마측가와해서 시무리한 이후에 준비를 해 놓은 도미,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보면은 관자, 그리고 저희들이 맑은 국 요리를 할 때 쓰는 백합조개, 그리고 꽃게, 또 오른쪽 밑에 보면은 베이컨이라든지 은행꼬지, 그리고 두부, 그 가운데 이렇게 약간 회색을 띠는 어떤 그 완자 같은 경우는 생선이나 야채를 다져서 단골을 만들어 놓은 식재료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료를 맑은 국 정도의 국물을 내서 이 재료를 모두 넣어서 적석에서 끓인 다음에 서로 이렇게 나눠 먹는 냄비 요리 중에 한 가지다. 그래서 니루라베의 대표적인 냄비 요리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니루나베의 두 번째 냄비 요리는 짱꼬나베라고 해요. 짱꼬나베. 이거는 일본 서모 선수들이 끓여 먹는 독특한 냄비 요리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짱꼬나베 전문점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짱꼬나베는 이제 엄청난 열량이 이제 들어가는 음식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닭고기라든지 소고기 서지라든지 그 다음에 곱창이라든지 그리고 야채, 해산물 이런 모든 식재료를 엄청난 큰 냄비에다가 끓여서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본 선수들이 몸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먹는 음식 중에 한 가지다. 그래서 이 음식을 섭취하고 일부러 잠을 청한 다음에 자기의 몸무게를 불리기 위해서 먹는 음식 중에 한 가지 냄비 요리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뎅 냄비인데, 요거는 이제 곤약이라든지 무라든지 계란이라든지 어묵 등을 우리 늘 뽑는 1번 다시 아니면은 각 전문점보다 전문점 마다 각자의 특색이 있습니다. 이제 소고기 육수를 내서 끓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는데, 이런 재료들을 푹 끓여서 만든 냄비 요리가 오뎅 냄비 요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야끼나베. 이 야끼나베는 질그릇을 사용하지 않고 철로 된 냄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채소나 고기를 구워가면서 먹는 냄비 요리다. 그래서 대표적인 냄비 요리는 스키야키라고 합니다. 스키야키인데 우리나라의 소고기 전골 정도로 불고기 전골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소고기를 이용하여서 진한 국물로 맛을 낸 일본 특유의 고기 요리다. 야외에서 냄비 대신에 스키라고 불리는 농기구를 이용하여 고기를 구워 먹었으며, 이것이 스키야키의 어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야키는 농기구의 호미 또는 가래를 뜻하며 저민 고기라는 뜻도 있다. 그래서 이제 얇게 이제 슬라이스를 해서 이제 재료를 준비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동지방과 관서지방의 요리법은 재료는 거의 똑같습니다. 소고기, 그 다음에 양파, 뭐 대파, 뭐 죽순, 뭐 그리고 우엉 이런 종류의 식재료는 거의 똑같은데 먹는 방법과 맛을 내는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관동에서 관동 지역은 말 그대로 일본의 동쪽에 지역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관동 지역에서는 와리시타, 이 와리시타라는 건 이제 그 모든 그 양념을 해 놓은 다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라든지 간장, 미림, 조미료 등을 혼합을 한 상태에서 스키야키를 만드는 특징이 관동 지역이고, 관서 지역에서는 설탕이나 간장이나 청주 등을 입맛에 따라 직접 간을 해가면서 조리하는 게 간서 지역의 특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뜨거운 음식을 먹기 좋게 식히고 부드러운 맛을 내기 위해서 달걀 푼 것에 찍어 먹기도 한다. 그래서 스키야키에 계란 푼 것을 제공하는 것은 뜨거운 스키야키를 입을 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계란을 찍어 먹는데, 이 계란을 한번 찍게 되면은 약간의 뜨거운 온도도 약간 내려가고, 그리고 담백한 이런 맛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소스의 역할도 한다. 근데 하지만은 오히려 정확한 국물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계란 없이 먹으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맛을 느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야끼나베 요리 중에 대판야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판야끼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데 접해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은, 또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철판구이는 고객 앞에서 두껍게 만들어 놓은 철판 위에서 각종 식재료 등을 올려놓고 조리사가 직접 요리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완성된 요리를 즉석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음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래에 사진을 왼쪽에 보면은 철판구이를 할 수 있는 철판구이 코너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리사 한 분이 8명 정도의 손님을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그 철판구이 테이블에는 가족 단위의 고객이라든지 연인들의 어떤 고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철판 코너 위에서 이제 각종 메뉴는 보통 카이세키 요리처럼 코스로 이렇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단품 메뉴도 판매하지만은 코스 메뉴로 이렇게 메뉴를 구성해서 약간의 고단가의 메뉴로 구성이 되는 게 통상적이다. 왜냐하면은 요리사들의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한 분이 이렇게 세 분, 네 분, 이렇게 많게는 5분, 6분까지 책임을 지는 행태이기 때문에 고단가의 메뉴 구성을 많이 한다. 그래서 에피타이저라든지 그 다음에 샐러드라든지, 그 다음에 수프이라든지, 그리고 사심이라든지 요런 메뉴들을 구성해서 약간 고단가의 메뉴를 구성을 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렇게 코스별로 이제 해산물이라든지 소고기 안심이나 등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야채라든지 이렇게 해서 메뉴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철판구이의 마지막에는 식사 메뉴는 대체적으로 철판 위에서 볶음밥 요리를 많이 해서 마무리를 하는 메뉴 구성들이 많다. 그래서 아래에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이제 그 코스 메뉴라든지 단품 메뉴에 바다가재 같은 거, 이런 거는 상당히 고단가죠. 살아있는 수족관에 있는 바다가재를 건져와서 직접 손질한 다음에 철판에서 구워주는 어떤 그런 메뉴들이고, 그리고 또 제일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은 소고기 등심, 그리고 안심, 이런 걸 홀로 되어 있는 걸 바로 즉석에서 1인분에 180g이라든지 150g이라든지 이런 크기로 잘라서 손님들에게 직접 스테이크라든지 이런 것도 구워주는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 식재료를 알아보면은 해산물 종류는 이제 왕새우라든지 가리비, 그리고 연어, 언대구, 그리고 전복, 바다가재, 이런 식재료들이 있고, 육류로는 소고기 안심, 그리고 소고기 등심, 양갈비, 이런 식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숙주나물, 시금치, 양파 이런 야채들을 적적해서 구워주는 대판 요리가 대판야끼 요리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밥에 일본 요리의 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주식으로서 쌀만으로 지은 밥과 별도로의 재료를 맛을 들여 지은 밥이 있습니다. 응용하여 먹는 방법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 그래서 일본 요리에서 밥이라 하면은 통상적으로 고항, 일본어로 밥이 고항입니다. 고항. 그래서 밥의 종류는 예를 들어서 가을에 자연산 송이가 나오면 송이를 넣어서 지은 밥은 송이밥. 그리고 밤을 넣어서 지은 밥은 밤밥. 그리고 겨울에 생굴 같은 게 나오는 철이면은 생굴을 넣어서 지은 밥을 굴밥. 그리고 콩을 넣어서 만든 콩밥. 그리고 죽순을 넣어서 만든 밥은 죽순밥으로 이렇게 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돈부리모노. 돈부리라는 거는 일본어로 덮밥입니다. 덮밥. 돈부리라는 건 우물정자를 써서 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덮밥의 종류도 어떤 조리 방법에 따라서 음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어떤 식재료를 이용해서 덮밥을 만드냐에 따라서 메뉴가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덮밥의 종류는 튀김을 튀겨서 밥 위에 얹은 튀김덮밥, 이제 덴뿌라 덮밥이라고 하는데 덴뿌라 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이렇게 TV에 보면은 덴동 하는데 덴뿌라 덮밥을 줄여서 이제 덴동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고기 덮밥, 소고기를 등심이나 이런 재료를 고기를 저며서 이제 다른 양파라든지 대파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야채와 같이 한번 볶아서 이 소스를 만든 다음에 계란을 끼얹어서 만드는 소고기 덮밥 요리. 그리고 닭고기를 이용하면은 닭고기 덮밥. 그리고 돈가스를 튀겨서 얹은 덮밥은 가스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돈가스 덮밥, 이런 다양한 덮밥의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오차즈케라고 있습니다. 오차즈케. 이제 오차즈케 이거는 뭐냐면은 오차에 물 말한 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류는 김을 이제 그 차밥 위에 얹으면은 김차밥. 그리고 도미를 구워서 얹으면은 도미차밥. 그 다음에 연어를 구워서 얹으면은 연어차밥. 그래서 이 오차즈케는 말 그대로 일본의 오차, 녹차 있죠. 녹차를 우려낸 물에다가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용기에다가 밥을 담고, 그리고 이제 김 밑에 이렇게 보면은 연어를 구워서 얹은 겁니다. 그래서 연어를 구워서 얹고 김은 하리노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옆에 와사비를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줍니다. 그래서 와사비의 어떤 그런 매운맛의 정도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가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진하게 우려낸 녹차 국물을 부어서 먹는 오차즈케 요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시골에 여름에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일을 하다가 더우면은 입맛이 없으면은 물에 말아서 고추라든지 된장에 고추라든지 이런 걸 찍어 먹는 행태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전라도 지역에 가면은 보리굴비가 좀 유명하죠. 그래서 보리굴비를 이제 이렇게 먹을 때는 항상 녹차밥을 이렇게 제공을 해서 이렇게 물 말아서 보리굴비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이런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차밥의 오차스키에 대해서는 그런 우리나라의 음식들과 비슷한 음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 남아 뒤에 수업 자료가 남아있는 차트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절임류 음식에 대해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